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동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열의 8분 같은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렸고 27의 첫 번째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으며 그 돈을 모두 걸고 실패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세상을 뒤바꾼 남자죠. 그의 말 한마디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그의 트윗 하나면 전 세계 언론이 들썩입니다. 전기자동차를 대중화시키고 로켓을 재활용하며 위성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이 사람. 오늘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아닌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1999년의 어느 날 27살의 젊은 청년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방금 인도받은 세계 최고속 양산 스포츠카의 열쇠가 들려 있었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막 세상에 퍼져나가던 시기였어요.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업체를 찾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동생과 함께 창업한 회사에서 지도 서비스와 업체 정보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이 2,200만 달러였죠. 27살 청년치고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그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50평 규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고 당대 최고의 슈퍼카를 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에요. 첫 사업에서 번 자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새로운 도전에 쏟아부었거든요.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 엑스닷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이미 X라는 글자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다고 하네요. 최근 트위터를 인수해서 회사명을 X로 바꾼 것도 자신의 아들 이름에 X를 넣은 것도 이때부터 이어진 집착이었던 거죠. 그리고 3년 뒤 피터 틸이 만든 컴피니티와 합병하면서 탄생한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됩니다. 2002년 31살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지분만 2억 4천만 달러를 받으며 억만장자가 됐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은퇴를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죠.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친 듯한 질주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일론 머스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모델 일을 했죠.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갔던 프랑스의 니스라는 도시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싶어 했대요. 만약 그대로 됐다면 나이스 머스크가 됐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어린 일론은 유난히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일론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선생님과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심지어 이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검사까지 받았지만 청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일론은 청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지면 주변 소리가 완전히 차단됐던 겁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누가 불러도 대답을 안 했죠. 아침 등교 시간에 늦을 정도로 책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주인집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며 사회성을 기를 때 일론은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은 악몽이었어요. 친구들은 일론을 괴짜로 취급했고 심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몇 명이 달려들어 얼굴을 때려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이런 폭력이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일로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직접 게임을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책을 계속 읽다 보니 성적은 점점 올라갔고 키도 부쩍 자라면서 체격이 커졌어요. 그제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폭력이 일상인 남아공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로부터도 멀어지고 싶었어요. 떠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절대 성공 못한다. 금방 돌아올 거다. 정말 이상한 아버지죠. 일로는 캐나다로 건너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로는 변화를 느꼈어요.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곳일수록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아공처럼 서로 빼앗고 때리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와 비슷한 너드들이 이상하게 취급받지 않는 곳이었죠. 일로는 파티를 즐겼는데 그의 작업 멘트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혹시 전기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였다고 하네요. 또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기 별이 지구에서 한 11만 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엉뚱하죠. 23살 무렵 일로는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게임도 좋지만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은행가나 변호사는 세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딸까도 고민했지만 인터넷 시대가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뛰어들기로 했어요. 1995년 일로는 친동생과 함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집은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만 했거든요. 소파나 책상 밑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코딩했습니다. 밥은 거의 매일 똑같은 걸 먹었죠.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지도와 업체 정보를 결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 성공이었어요. 일로는 이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는 학교와 달라요. 남이 정해놓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목표 자체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업인 엑스닷컴은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일론의 독단적인 면모도 커졌어요. 내 의견에 동의 못하겠으면 팔씨름으로 결정하자는 식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마크 저커버그와 UFC 룰로 싸우겠다고 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회사를 페이팔로 바꾸려 할 때도 엑스닷컴이라는 이름이 훨씬 낫다며 버텼죠. 당시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결국 20년 뒤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꿨잖아요. 결국 일로는 두 번째 회사에서 CEO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에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페이팔에서 나온 직후 일로는 우주와 로켓, 화성 탐사에 관한 자료를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질문을 쏟아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화성에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론이 실제로 러시아까지 가서 로켓을 사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일론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겠다. 2002년 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돈 다 날린다고요. 로켓 사업은 실패율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하지만 자기 돈을 자기가 쏟아붓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일론의 사업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 업체들처럼 비싼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원가를 따져가며 직접 생산했어요. 주로 미혼의 젊은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집에 자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일정은 절반으로 줄이고 비용은 그보다 더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본인도 작업 현장에 직접 참여했어요. 2004년에는 갓 설립된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일론은 깊숙이 개입하며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앞으로 6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난항을 거듭했거든요. 처가의 집을 담보로 잡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켓 발사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론이 번 돈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2008년 네 번째 발사. 이번에도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펠콘 1호가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민간 제작 로켓으로는 최초였죠. 거의 같은 시기에 테슬라 로드스터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론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개인적인 삶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아이들과도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죠. 이후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로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됐죠.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스타링크 서비스로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스타링크 없었으면 이미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일론은 AI 분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구글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오픈 AI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견 차이로 결별했죠. 일론은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구글 창업자는 AI가 인류를 더 좋게 만들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일론은 따로 나와서 자신만의 AI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인수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일론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440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샀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론은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였죠. 비슷한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만큼 많은 걸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사업적으로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사업 외의 부분에서는 논란이 많지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론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고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일론이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조울증적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테슬라의 최고 에너지원이자 최악의 불안 요소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제 겨우 50대 초반인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화성 식민지는 정말 실현될까요? 그가 만드는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뉴럴링크로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은 성공할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이룬 수많은 성과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 28년 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듯이
앞으로도 세상을 계속 뒤흔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살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특이한 인물 중 한 명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다음 도전이 무엇일지,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지 기대하면서 말이죠.